네, 그렇다면 이 시각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 인터뷰 시간 오랜만에 좀 만나 뵈는 것 같아서 또 오랜만에 뵈니까 설레고 좋네요. 야, 쉬지를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냥 생방송 멘트에다가 예.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고 예.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저희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안 계셔서. 아니 근데 그게 더 반응이 좋았어요. 뭐 시청률 나오면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누구 피셜이죠? 시청률이 좋다면 계속 뭐, 다도 좋다고. 자, 월가 인터뷰 시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시한 오픈돼 있다. 워싱턴 3월 중 회담 시한 연기 기대. 베이징 의지가 강력해서 방중 협상단이 해법을 찾을 것이다. 사실 오늘 이 한마디가 제일 컸다고 보는데 뭐 셧다운이 이제 시한이 2월 15일이니까 이번 주말이었는데 그거를 넘겼다는 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바로 이 직전 중국 관련 발언은 3월 중에 시진핑 만날 시간이 없어 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그 협상 시한이 오픈돼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직역을 하면 협상 시한에 대해서 I'm opened. 난 열려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와서 지퍼도 안 올렸어. 네. 완전히 열려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3월 중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이어진 거죠. 어제 하루 전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별장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나왔고, 해서. 그리고 홍콩 쪽에서는 이제 보아스 포럼 전후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 네.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시기도 정해진 건 없지만 정말 카더라가. 썰이죠, 썰. 네, 근데 정말 만날 것만 같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오픈돼 있어요. 있대잖아요. 네. 오픈돼 있대잖아요.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표현이 직역이잖아요. 그 셧다운과 관련해서 I'm not happy. 그리고 정말 우리가 딱딱 들어오게 명확하게는 영어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대충은 알 수 있게. 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알 수 있게 좀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국제부 당직자는 트럼프 트위터를 열어놓고 새로 고침을 계속 밤새도록 뭐 뜨나 안 뜨나 진짜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 마케도치의 트럼프 투데이인가요? 그 컬럼이 따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통령의 컬럼이 따로 있었던 경우는 없었던 진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예요. 진짜. 저는 이분이 만약에 재선이 안 되더라도 트위터나 유튜브 스타로 나가도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부자지만 월가 인터뷰에는 계속 등장하실 것만 계속 나올 같아요. 것 같아요. 이분이 부자 되려고 유튜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별풍선은 좀 별풍선 쏴주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진짜 뉴미디어 시대라서 우리나라도 뭐 유튜브, 뭐 팟캐스트, 뭐 개인 방송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네. 미국도 사실은 트위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함으로써 사실 그냥 전통 언론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보도자료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트위터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러니까요. 입장 표명하고 이러니까 언론사들이 오히려 트위터를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죠. 이것도 왜 베껴 쓰고.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용어가 쓰이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전통 언론들이 조금 할 일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월가 인터뷰가 역할이 분명한 건 항상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 적용해야 되는지는 사실 중요한 룰이라고 사실 봐야죠. 이게 시한 연기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기대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대형 호재가 됐지만 이게 며칠 내일 바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그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대충 뭐 예상이니까. 한 방에 안 끝날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일단 일단락이 된다고 해도 양국에서 또 개정하자, 바꾸자 아니면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임기 내내 이거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본인에 대한 사람들이 어쨌든 의존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원칙적 합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했을 만큼 그러니까 언론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양국은 뭐 코오퍼레이션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적인 언론적인 얘기만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지금 네, 어떤 얘기 아니 뭐 하시려고 셧다운 하셨어요? 얘기가 지나가니까 지금 두 번째 인터뷰 보니까 네. 요것도 지금 어쩌면 암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거는 네. 호재로 작용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공화당 상원 의원 리차드 범입니다. 미국 정보위 트럼프 선거 캠프 의혹 조사, 러시아와 내통 사실 발견 못해 공식 발표는 아직 월가 속보로 반응.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미국 장중 오전에
임시 예산안 합의 소식이 나와서 호재라고 했는데 네. 오후장 들어서 요게 또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했고 좀 전에 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 한마디가 이제 장 막판에 완전히 이제 호재 삼단 호재네요. 호재. 예. 3단 정말 네. 3단 뛰기를 해줬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 상원 정보위에 출석했다가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MBC 기자한테 붙잡혔는데 네. 인터뷰를 딱 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한 의혹이 있었는데 팩트가 없더라. 물론 이게 공식적인 상원 정보위의 입장은 아직 아니지만 이걸 뉴스가 나가자마자 오늘 같은 날은 조금이라도 호재가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바로 이제 월가에서는 이거다 하고 이제 속보로 반응을 했는데 뭐 내용은 그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선거 캠프가 러시아하고 뭐 100회 이상의 접촉을 해가지고 러시아 해커들이 갖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어떤 약점이나 불리한 정황 같은 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흘려줬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위키릭스나 뭐 이제 예. 트럼프 캠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비방용으로 활용을 했다 이거였는데 그게 뭐 러시아 해커들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뭐 근거가 없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저는 약간 제가 놀랐던 게 이분이 지금 정보위 소속 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이거 조사하는 조사 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개월 전에 이분이 이제 뭐 보고서인지 뭔지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내통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0도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그 상원 정보위가 조금 우리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 오히려 여당인 공화당이 더 이거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었었는데 예. 공화당 상원의원 이사 리차드 이분이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야 이제 그러니까요. 이 러시아 스캔들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월가에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는 사실 지금 되게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요게도 호재가 되고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트럼프 개인에 있어서는 많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제 개인의 호불호나 어떤 뭐 제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게 경제와 증시에는 사실 좋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증시에 관심이 많았던 대통령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사주가 이번 년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사주도 사주잖아요. 오늘 올해 끝내주게 좋았어요. 예. 아,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샤머니즘의 글로벌. 세계 최초 샤머니즘 미국 방송 대통령을 샤머니즘으로 분석하는 방송.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너무 웃겼어요. 사주 볼 때. 일단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코멘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예, 라쿠텐 증권 도쿄 카가와 무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을 것이다. 관세 역시 모두에게 해악. 이것을 양국이 잘 알고 있다. 각자 양보를 합의로 포장할 일만 남았다. 이분 우리나라 영화 배우 아닌가요? 누구죠? 오달수 씨인가요? 오달수 씨 나온 줄 알았는데. 점 때문에. 요즘은 많이 못 뵙고 있죠. 미투 예, 사건에 걸리셔가지고. 예, 그렇죠. 걸린 거 아니에요, 그분? 뭐 어쨌든. 예. 자, 근데 본론을 그것도- 여러분, 미투 딴 얘기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집중해 주실까요? 네. 자, 이 오달수 닮으신 분이 네. 얘기하시기로는 뭐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승자는 없어요. 예. 승자도 결말도 없을 것이다. 이거 계속 가야 될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이 각자 양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의를 잘 봤다고 포장할 일만 남았고 그다음에 이 관세도 뭐 지금 뭐 10%에서 25% 올리고 뭐 이것도 관세를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올려가지고 뭐 관세 붙는 규모가 엄청 커진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다고 또 승자도 아니고 네. 중국이 또 관세를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는다고 해서 패자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다 안 좋은 거라는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한 대로 뭐 스트라이킹 딜 이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스몰 딜로 1년 내내 내년까지도 계속 끌고 갈 이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브렉시트처럼 많이 좀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 네. 이제는 무역 전쟁 협상 얘기 나와도 또 그러나 보다. 진짜 전쟁 아니니까. 예, 뭐 사람만 안 죽으면 됐지. 그러니까 정말 총만 안 쏘면 됐지. 네, 악재에 너무 무덤덤해졌다라는 게 저는 시황을 하면서 느껴지는 요즘인 그만큼 것 같아요. 자극적인 거에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악재는 악재도 아니다. 호재 곧 나올 것 이런 느낌이 항상 드는 진짜 것 같아요. 이제 예. 그 글로벌 투자 환경도 금융시장도 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이런 자극에 둔감해지고 점점 더 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만큼 시장은 더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거죠. 사실 대한민국 경제 방송에서 마리화나 관련주 얘기를 하게 될 줄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이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그 의료용이고 뭐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거 포장을 하면 네. 더 그게 더 이상해요? 이상하게 보일 그 수가 있는 있기 팩트만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럼 뭐 맞죠. 몸이 안 좋으면 해도 된다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아니요, 뭐 합법적인 주에서는 또 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렇죠. 저 그리고 요건 네. 여담인데 짧게. 저는 오늘 그 셧다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의회가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느낀 게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 무역 장벽 건설하는데 1푼도 내주기 싫다. 한 푼도 내주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13억 달러 정도는 네. 받아냈잖아요. 네. 그 해피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그거 플러스 뭐 어떤 돈 플러스해서 결국은 장벽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돈이라도 받아내는 그건 대단한 게 거예요. 네. 진짜 협상의 달인이다. 근데 모든 여의주를 물었대잖아. 샤머니즘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샤머니즘도 그런 데다가 이 어떤 협상에 있어서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보통 불리하다 그러는데 네. 트럼프는 내가 이렇게 권력도 돈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끝까지 가자 그럼. 벼랑 끝 전술 이런 거에 진짜 강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협상에서 불리하다는 거는 트럼프한테는 안 통하는. 맞아요. 쫄리면 맞아요. 지는 거예요. 네. 지지율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여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도와주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경제, 특히 이제 구인 건수만 봐도 경제 상황은 좀 고용이 좋아서 이것도 트럼프의 플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명한 졸츠 보고서 오늘 나왔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UFJ 뉴욕 크리스 럽스키입니다. 10개월 연속 구인 건수가 구직자를 앞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실물 경기상 지속성에는 의문. 월가 파월 비둘기력 테스트를 앞뒀다. 요 크리스 럽스키 요분 진짜 미쓰비시 UFJ 한 15년 이상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직을 안 하시고 한 기업에 10년 이상 진짜 근속하신 분이 드물어요. 드물지 않아요? 예, 전 예.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 우리가 뭐 금융위기 그때도 미쓰비시 UFJ 크리스 럽스키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는 분인데 이제 어쨌든 좀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고 수염도 좀 기르고 그래서 이제 좀 멋있으시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네. 소장님도 수염 한번 길러보실래요? 털이 없어요, 제가. 기르고 싶어도. 무호증. 네. 저랑 무호증. 바꾸면 무호증이요? 이제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좀. 예, 그래서 근데 역대 최대 규모고 기업이 구인난이란 말을 저는 국내에서는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요즘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너무 낯설더라고요. 네. 미국은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10 months consecutive. 네. 10개월 연속으로 구직자보다 구인 건수가 많은 지금 이런 천국이네, 상황이 천국. 기록이 됐고요. 네. 이번에 요 졸츠 좀 보고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잡 오프닝하고 네이버 턴오버 서베이인데 전체 미국 그 구인 건수 잡 오프닝이 사상 최대 와. 733만 건을 기록해가지고 뭐 지난 고용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이 지금 이 고용 지표만 봐서는 도저히 비둘기파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연준의 양대 책무가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관리잖아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유가 때문에 같이 누워 있는 상황이고 고용하고 실업률하고 이 상황만 봐서는 파월이 진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직무유기급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요거 좀 파월이 얼마나 비둘기성이 강한 인물인지 이번에 테스트할 기회가 됐다라고 하고 요 소식 나온 직후에 바로 달러 가치가 급등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최근 뭐 상승에 따른 뭐 차익 실현분이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하락을 해서 오늘 결국 달러 인덱스 마이너스 한 4% 가까이 예, 됐어요. 됐지만 어쨌든 이 소식은 월가에게도 연준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 예. 고용에 관해서 진짜 좋았네요. 반면에 중국과 같은 경우는 좀 수치가 좋지 않아서 고민인데 예.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차이나 베이지북 대표 렐란드 밀러입니다. 중국 GDP 수치는 완전 쓰레기. 현재 중국 경제 이보다 훨씬 약하다. 당국 위험부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다. 참 얄미운 표정의 어떻게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하도 사기성이 많다 보니까 예. 자기가 차이나 베이지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직접 기업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서베이를 하고 다니면서 차이나 베이지북을 발표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좀 약간 외교적으로 사실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직역을 했어요. 이 네. 사람이 앱솔루트 가비지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네요. 차이니즈 완전 GDP 쓰레기. 넘버는 앱솔루트
garbage다. 어. 그만큼 지금 GDP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네. 건데 실제 현재 중국 펀더멘탈은 지금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약하대요. 당국 위험 부채 줄이기 노력이 어떤 한계에 왔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치료제를 쓰는 것도 체력이 못 버텨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체력을 보강해 주면서 사실 치료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험 부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버티고 쓰러지는 회사들이 많은데 어제 뉴스 많이 나왔어요. 2018년도 중국 전체 그 기업들의 디폴트 규모가 20조 원. 그 전년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났는데 지금 또 이제 위험 경고 등이 표시가 된 게 어디냐면은 민성 투자라고 혹시 김민재 앵커는 아시죠? 예.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무슨 지주, 무슨 금융그룹 이 정도로 뭐 캐피탈, 은행, 뭐 투자회사 다 있는 이 민성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위험한 상황이래요. 근데 올해는 58조 원의 지금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익스포저가. 근데 요 민성그룹 같은 게 만약에 자빠지면 거의 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여파가 있다고 하고 이 민성투자 지금 CEO는 이미 잠수를 탄 상태로 전형적인 지금 뭔가 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요게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 신동아 그룹 그 온로비 사건처럼 사모님 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회사예요 이게 민성그룹이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평소에 로비하고 뭐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사모님들이 들어주고 뭐 근데 이것도 민성금융그룹이 대주주가 안방보험이에요. 안방보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도미노 효과가 엮여있네. 클 수도 있는. 근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중국 당국에서 살릴 살릴 것이다? 수밖에 없는. 이 미국 2008년을 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예. 대마불사. 예. 이 알겠습니다. 문제, 예. 중국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될지 전망도 우리 함께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터뷰였습니다. 네.